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1월 14일이죠. 네,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1월달 또 이제 중반을 넘어가려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은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방송을 좀 해볼 텐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 며칠 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이제 그런 흐름이었는데, 아무래도 돈 싸들고 왔는데 이제 그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것들 그죠? 큰 종목 위주로 개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안 가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움직이더라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니까 옵션 만기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요즘에 이제 쓰레기 대란, 쓰레기는 굉장히 폭증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면 돈 어디서 많이 벌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전략 종목 등록하고 또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라는 건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계시면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이제 주식이 현물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시장이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 파생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주식은 우리가 제한이 없죠. 뭐 사실상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그 시점에서는 계속 들고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선물 파생 시장에서는 만기가 있습니다. 내가 손실 봐도 그 시간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기 때문에 손실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이제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라는 거는 요 지금 선물 만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선물이 있고 이 파생에는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선물과 옵션 요 두 가지를 이제 파생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옵션 만기는 요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여러분들 언제예요? 3, 6, 9, 12 이렇게 지금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이거를 쿼드러플 위칭덱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요 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요 만기 날은 매물 압박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매물 압박. 매물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면서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매물 부담은 있었으나, 그러니까 결국 요 부분 보시면 기관들이 오늘도 1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어디 코스피가. 근데도 올랐어요. 왜? 누구 때문에? 막판에 외국인들이 쓸어 담았네요. 6,700억. 그죠? 외국인들이 매수가 굉장히 좀 많이 증가가 되면서 현선물 동시 같이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물 부담은 있었으나 외국인 매수로 상승 마감했다. 최근 개인 대규모 매수한 종목은 상승 제한적인 모습이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 SDI, 뭐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오늘 급락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 뭐 LG화학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LG화학은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산 것 같아.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오늘 빠지거나 상승이 좀 제한됐다. 그러니까 대형주 매물이 지속됐다. 올랐으면 좀 조정받고 가야죠. 그죠? 매일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 문제예요. 왜?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일확천금 뭐 한 번 수익 대박 나고 그 뒤에 손실 나면은 뭐해?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어. 뭐 여러분들이 돈 벌면 누구한테 줘? 저한테도 좋지. 왜? 수익 많이 내드리고, 결국에는 저희도 그러면 같이 돈을 벌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흐름은 지금 사실상 최근에는 조금 비이성적인 흐름도 나타나긴 했는데, 다시 조금 정상을, 정신을 좀 차리는 흐름대로 좀 전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굉장히 좀 양호하게 마감됐는데, 차트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봉이에요. 십자죠? 그죠? 삼성전자나 현대차 급등했던 시기가 요때잖아요, 사실. 요때 이제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있고, 현재 보시면은 조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아직 고점 라인에 조금 머물러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형주, 중소형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가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좀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묻어놓고 장통 때 마냥 뭐 그죠? 묻어놓고 그냥 안 볼 수 있다라면 모를까. 여러분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묻어놓고 안 볼 수 있는 개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나 이거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는 사람, 돈 진짜 많은 사람 말고는 돈 많은 사람도 체크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들, 대출 받아서 주식했어? 아니면 자기가 그냥 넣어놓은 거 누가 돈 벌었다니까 주식했어. 근데 그분들은 결국에는 목적이 뭐예요? 수익 나는 게 어떻게 빨리 나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수익이 빨리 나는 게 목적이니까 대출 받아서까지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본다면 묻어둘 수 없으면 결국에는 이 속도에 계속 맞춰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오늘 지루한 흐름이었지만 마감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차트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양봉 망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십자 망치. 뭐 십자라고 하지만 윗꼬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뭐 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이 좀 됐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사실 지루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지루하네 짜증 난다라고만 하면 여러분들 매매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도 잘 참고 견디신 분들도 견디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후장에 조금 더 괜찮은 분들이 많으셨으리라 좀 생각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케이.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한 가지만 좀 더 볼까요? 한 가지만. 오늘 지금 어떤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오늘 6천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 4대 보험 가입하신 분들 아니면 그냥 연금 가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연금을 맡기면 나중에 돈으로 돌려줍니다. 그죠? 왜? 불려서 어떻게? 그럼 그러니까 연금이 어디가 투자하겠어요? 채권, 주식, 부동산, 그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 제한적이에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부동산도 투자하고 그래서 건물 매입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채권 같은 경우도 뭐 국채, 최근에 이제 미국 뭐 국고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국채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죠. 근데 이제 주식은 올라갈 때마다 연기금이 지금 팔아요, 사실상. 수익은 괜찮겠지. 왜? 지수가 신고가니까. 근데 이제 연기금이 지금 팔고 있고, 뭔가 수익이 확정짓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지금 연기금이 파는 게 개인 입장에선 좋지 않죠. 왜? 어차피 지금 계속 매물 부담이잖아. 개인은 제가 볼 때 계속 살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국인은 조금 엇갈릴 것 같거든. 근데 연기금이 팔아. 그러면 내가 10km로 가야 될 거 연기금 때문에 1에서 2km로 속도가 줄어버리는 거죠. 네. 그죠? 아무튼 연기금이 오늘 6천억 매도했고, 그 다음에 투신, 그 다음에 금융투자. 금융투자는 이제 프로그램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매매 주체고요. 그 다음에 투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하셨던 이제 펀드 있죠? 펀드. 어디 뭐 펀드 가입하시면은 1년에 얼마하고 지금까지 얼마 수익 받습니다. 펀드 그 표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펀드는 사실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크죠. 얼마 전에 뭐 옵티머스,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라인 펀드, 그죠? 투자했는데 돈을 못 받는데 원금이 훼손됐대, 내지는 환매가 안 된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 내가 펀드 투자하겠니? 이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돈 갖고 장난질 친 애들이 너무 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맡기면 얘네들이 꼭 딴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지금 한번 걸려봤자 야 나 지금 얼마 그 벌을 안 받으면 한번 나쁜 짓 하지 뭐, 이런 어떤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 조금 아쉬운 부분, 그래서 돈 갖고 장난질하는 애들이 많아지고 신뢰도가 어떻게 저하되고, 그 신뢰도가 저하됐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은 지금 펀드 환매가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신이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돈 내놓으세요, 내 돈 내놓으세요, 내지는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내 돈 내놓으세요는 뭐 차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돈이 진짜 급전이 필요해서 이 정도에서 나 차익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뭐야? 신뢰도가 급격하게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펀드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부분, 펀드에 돈 맡길 바에 내가 한다. 왜? 결국에는 세금 나가죠.
우리가 이제 뭐 환매 수수료나 그 다음에 중간에 운영 수수료 또 이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펀드 수익 나면은 또 세금도 많이 떼가요. 이것저것 뗄 바에 내가 직접 하겠어. 그렇게 보는 개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투신 연기금의 매도다. 그러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제가 개선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시간이 지난다 한들 명확하게 큰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거는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의 매도도 상당히 좀 컸지만 그 빈자리를 누가 외국인이 역할을 좀 많이 해줬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도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흐름이 기존 주도주의 흐름이 탄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이 이제 좀 탄력이 좋아지더라라는 거죠. 안 갔으니 올라야지. 그죠? 그게 우리가 뭐예요? 순환매죠. 근데 이제 이 순환매를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에 올라가지 않는 거를 못 참아. 근데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께 이게 더 큰 기회거든, 사실은.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그 매집을 했을 때 주가가 이제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튀어오를 때 고점에서 뭐 2% 먹을 거. 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9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샀다고 칩시다. 96,800원에 그죠? 그래서 난 93,000원에 매수했어. 그러면 난 아직도 손실이에요. 93,000원 온다고 여러분들 이거 팔 것 같아? 안 팔걸? 왜? 내가 이거 먹으려고 기다린 줄 알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3,000원 와도 안 팔아. 근데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러면서 시간 가면 여러분들 한두 달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정은 받는데 횡보 조정 받으면 어떡해? 그럼 이때 고점에 많이 산 자금은 뭐예요? 노는 거예요. 노는 거고 그 삼성전자가 횡보할 때 못 간 종목이 어떻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사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전략 종목 지금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와서 팡팡 튀는 종목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삼성전자 갈 때는 못 간 종목들도 있을 건데 삼성전자가 쉬고 아니면 시장에 밀리는데 종목이 오히려 가더라. 이제 이런 부분들,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결국엔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엔 누군가 고점에 많이 산 사람은 본전되게 기다리거나 아직까지도 손실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다 하는데 그들이 과연 팔 것이냐? 잘 모르겠다. 왜? 애초에 고점에 산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들어간 거잖아. 그죠? 1, 2% 먹으려고 했으면 그 전에 들어왔었어야지. 야, 누가 삼성전자로 40% 수익 받대, 30% 수익 받대, 50% 먹었대. 그럼 나도 그렇게 먹을 수 있어? 왜? 삼성전자 사면은 너도 먹을 수 있어.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막 언론에서 동학개미 하면 다 돈 버는 줄 알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쯤에 산 거예요. 근데 택도 없는 얘기지, 그죠? 이제 아무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업종 소개를 좀 시켜드릴게요. 업종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오늘 볼 게 여러분들 이 부분입니다. 자, 쓰레기 대란. 최근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요. 그죠? 배달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어. 그럼 배달시키면 여러분들 꼭 있는 게 뭔데? 비닐봉지 있지, 나무젓가락 있지,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기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택배 그 상자, 그 다음에 배달 용기 플라스틱.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근데 쓰레기는 많은데 처리할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처리 단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국가든지 쓰레기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 바닷가 보면은 막 코에 플라스틱 꼽힌 막 거북이도 나오고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뭐 종이를 많이 써야 된다. 근데 또 종이 많이 쓰면 나무도 많이 벨 거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쓰레기가 굉장히 좀 큰 문제긴 한데 최근에 어떤 요런 그 폐기물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많아지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가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서울 경기 대체 메리츠 독자 추진 쓰레기 대란 여의도 면적 75% 수도권 새 쓰레기 매립지 찾는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쓰레기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막 쌓이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 단가가 올라간다고? 예. 처리 단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수혜죠. 그다음에 유가가 오르면 뭐예요? 정유사 수혜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 값이 오르면 누구 수혜?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수혜잖아.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수혜예요. 그럼 얘네도 뭐야? 쓰레기 처리 단가가 올라가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보니까 많이 안 올랐어. 많이 안 올라서 오히려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제 수요가 많아질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전기차가 여러분들 아직 우리는 많이 타고 있지 않죠. 사실 전체 자동차에 비해서는 전기차 비중이 얼마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도 배터리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 배터리 쓰고 지금 다시 충전해 쓰는 걸 2차 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건전지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땅히. 근데 처리할 데가 없어요, 사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겠다라고 나선 또 기업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이슈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레기는 그냥 쉽게 버리면 누군가 이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되는 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만요.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관련주들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땅덩이가 조그마니까, 뭐 지금 중국이나 미국이나 막 이런 데 봐봐요. 여러분들 뭐 러시아들 봐봐요.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쓰레기 나와도 그냥 어디 처박아도 그냥 갖다 버리면, 큰 문제 있겠어? 하겠지만 우리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우리는 워낙 땅덩이가 좁고 하니까 경제적인 규모는 굉장히 큰데, 땅덩이가 작다 보니까 처리를 좀 잘 해야 돼요. 처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계속하지 쓰레기 수요는 계속 많아져.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처리를 굉장히 좀 잘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 산업에 대한 발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매우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조금 더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뭔가 쓰레기 매립지를 늘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아파트 옆에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세요? 그죠? 누가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님비 현상, 그러니까 내 앞마당에 어떻게 이런 혐오 시설을 그러니까 정작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지만 내 집에 옆에 두는 건 싫은 거예요. 왜? 집값이 또 빠질 수 있다 우려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정치인들은 또 표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그죠? 분명히 제가 볼 때 표 눈치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지가 더 증가되긴 좀 많이 어렵고, 수요는 증가되고 상품 가격이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로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YN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YN텍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요렇게 그냥 내리고, 그냥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들으세요.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YN텍 같은 경우는 지금 쓰레기 매립사업, 소각사업, 그 다음에 해운사업, 그 다음 골프장 이런 거, 레미콘 사업 포트폴리오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처리 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보시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2년 전에는 쓰레기 중간 처리하는데 비용이 23만 원이었다. 톤당. 근데 지금 얼마? 26만 원으로 늘어났다. 그 다음에 최종 처리 가격이 이때는 9만 1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어떻게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게 매립도 마찬가지고요. 중간에 소각이나 처리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이 어떻게 처리 비용이 올라가. 그럼 얘는 뭔데? 매출액이 올라가요.
근데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뭐가 커져? 마진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조업 해보신 분들도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자, YN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YN텍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62%, 유보율이 증가된다. 유보율은 여러분들 돈 뭐야? 남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뭐 저축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지금 돋보이죠. 16%, 그 다음에 19%, 26%, 이건 작년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4년,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계속 증가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올해 작년 2분기에는 37%, 3분기에는 33%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계속 높아져요. 제조업은 여러분들 10%만 남아도 대박입니다라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청업체들은 보통 대기업이 물량 주면은 야, 너 5% 이내만 먹어, 1%만 먹어 이거잖아. 그죠? 그래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매출이 좋아도. 대부분의 그래서 보통 소프트웨어라든지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고평가 논란이 있더라도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잘 되면 뭐 마진이 크니까. 예. 잘 되면 마진이 크니까. 근데 이 YN텍 같은 지금 쓰레기 처리, 그러니까 폐기물 업체들은 마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33%죠. 또 다른 거 볼까요? 자, 코엔텍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어요. 얘는 영업이익률이 얼마? 40%야. 대박이죠. 예. 일선 ENT라고 하는 매립, 우리나라 이제 건설 폐기물 매립의 가장 점유율이 높은, 얘는 조금 낮아요. 10%에서 이제 20%가 넘어갔어요. 굉장하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실적 대비 주가가 굉장히 비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매집할 종목, 그러니까 중장기 종목, 이게 사실 초보한테 중장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권해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중장기로 할 거 한 30에서 비중으로 50%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얼마? 50에서 70%를 여러분들 뭐야? 단기. 그 다음에 스윙 거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왜? 내가 100% 샀는데 100% 비중 장기 투자, 야 이거 진짜 좋을 것 같은데 100% 샀어. 근데 사자마자 여러분들 10% 빠져. 그 다음에 시장 빠져갖고 또 빠져. 20% 빠졌어. 어떻게 해?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못 버텨.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버텨. 여러분들이 대출 받았는데 대출 받은 돈으로 신용미수 썼는데 만약에 20% 빠지잖아요. 깡통이에요. 어떻게 버텨?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초보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좋으니까, 야 좋으니까 지금부터 사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해도 지금부터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자마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단기도 되고 추세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못 버텨요, 여러분들. 진짜로 흔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한 투자 전략이 여러분들 진짜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가 사자마자 계속 올라가는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있으시면 강남에 빌딩 하나 있지, 지금. 저희 사무실 역삼동에 있거든요. 여기 진짜 제일 높은 거 하나 그 사람이 살걸? 매일 그렇게 수익 나면? 워렌 버핏도 못하는 일이에요. 워렌 버핏이 시장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죠. 시장이 10%면 워렌 버핏이 한 15%. 1년 기준입니다. 1년 기준. 아니면 20%. 근데 거의 지금 금융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장기적으로 복리로 가니까 그게 이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꼭 장기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생각을 해놓고 내가 종목을 사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승률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폐기물 업체들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한데,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는 간단하게 좀 적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상장 기업 중에 YN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서니 MT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엔텍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대형건설은 이제 본인보다 이제 자회사고요. 그다음에 SK가 이번에 인수했죠. SK그룹주가 지금 조 단위. SK건설이 이제 경주 폐기물 회사 YS텍의 자녀 지분 또 인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폐기물 업체는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마진율도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KG ETS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긴 한데 일단 뭐 요 정도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EMC 홀딩스 이런 거는 이제 비상장이고, 근데 SK 쪽에서 이제 한 1조 원 정도 돈 들여갖고 이제 인수한 기업이죠, 이번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거 돼 있고, IS 동선. IS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인데 IS 동서가 인서니 엔트를 인수를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런 한 종목들 한 6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폐기물 업체로서의 상장이 좀 돼 있거든요, 현재는. 상장이 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 라고 봤을 때는 다 이제 특징들이 좀 달라요, 사실.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간재,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의료용 폐기물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왜 업종이 어차피 올라가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른 종목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면 하이닉스도 가. 왜 그래? 삼성전자가 가는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때문에 올라가면 하이닉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종목들을 우리가 좀 구분을 짓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매매 전략이나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진 않고 일단은 어떤 업종에 대한 설명, 종목에 대한 설명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집중을 해야 될 섹터다, 이건 분명하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방송은 요거는 1단계는 이 정도까지 좀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넘어갈게요.